안녕하세요. 김정우의 경제TV. 오늘은 한국은행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이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데요. 금통위원이 이제 문재인 표로 다 교체가 됐습니다. 금통위는 7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총재와 부총재, 당연직이 2명이고요. 각계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7명이거든요. 당연직인 이주열 총재 또 부총재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임이 됐습니다. 나머지 5인 중 작년에 1명이 교체가 됐고 이번에 3명 이렇게 해서 5명 중에 4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당연직까지 합치면 6명인 거죠. 따라서 이 전체가 다 금통위원 전체가 다 이제 문재인 표로 교체가 된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정책도 문재인식 경제 철학에 따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물론 돈이겠죠. 돈이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통위원은 돈 풀기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매파와 비둘기파 이렇게 나눠서 부릅니다. 미국 연준 위원을 호크스와 도브스로 부르는 것에서 연유하죠. 매파는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즉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비둘기파는 돈 좀 풀면 어떠냐? 물가보다 경기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행 출신들은 이 매파인 경우가 많았고요. 소위 진보 지식인들, 좌파 경제학자들은 비둘기파 성향이 강합니다. 문재인표 금융통화위원회는 아마 비둘기표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결정적인 것은 한국은행이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놓였잖아요. 기준금리를 낮춰서 은행에다가 자금 공급을 해줘도 은행이 기업들에게 대출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다급해진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을 하려고 해도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 팔리지 않는 회사채를 한국은행이 사주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준다는 것은 돈을 찍어낸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은 일반 기업들에 대한 여신을 거의 해주지 않았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있었죠. 한국은행법이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여신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일 때 금통위원 4명이 찬성을 하면 7명 중에 4명이 찬성을 하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거의 그런 일이 없었고요. 그런데 금통위원이 다 교체가 되었으니까 아마도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함이지만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회사채를 매입한다는 것은 신용이 낮은 회사의 채권을 돈을 찍어서 사준다는 것이거든요. 신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부도를 막을 수는 있지만 시장 기능은 무너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기 시작하면 돈 풀리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서 외환 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매우 신중해야 되는 거죠. 돈 풀어내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회사채 매입을 안 했다고 해서 부도 기업들이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부도에 몰린 대우조선해양에다가 산업은행이 돈을 대왔던 것만 해도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기간산업 지원에다가 40조 원 플러스 알파, 또 소상공인 지원에다가 35조 원 소상공인 지원에다가 35조 원 대출, 또 긴급 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 지원, 뭐 이렇게 많은 경기 부양 재원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경기 부양책을 펴더라도 그 수단은 정부의 적자 재정과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은행에게 돈을 댄 것이죠. 정부를 위해서는 국채를 매입해주고 은행을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낮춰서 간접적으로 경기 부양을 도왔던 겁니다. 이 방식은 통화관리 관점에서 보면 꽤 잘 작동해 왔습니다. 정부는 국가부채 비율에 신경을 쓰고 또 은행은 자기의 신용등급을 걱정해야 하니까 무한정 돈을 풀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잘 견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 덕분에 물가 수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그럭저럭 잘 방어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직접 기업에다가 돈을 대주기 시작하면
그 제방둑이 무너지기는 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도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엄청나게 돈을 풀어댔죠.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투기 등급 채권, 회사채, 정크본드까지도 매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풀리는 거죠. 그 실적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에 드러나 있는데요. 돈을 풀어 사들인 회사채, 국채 이런 것들이 다 중앙은행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돈을 찍어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그래프는 G4 국가의 GDP에 대한 중앙은행 자산의 이 평균 비율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은행, 유럽 중앙은행, 일본은행, 영국은행 이런 중앙은행들을 말하는 겁니다. 2008년 이전까지 10% 수준이었어요. 그 비율이.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 비율이 급격히 늘어가지고 35%까지 높아졌습니다. 그야말로 돈을 뿌려댄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 얼마나 더 높아질지 아마도 엄청나게 더 높아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 나라들은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라고 못할 게 뭐냐? 우리도 선진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은 이 나라들과 아직 다릅니다. 이 나라들의 돈, 특히 미국과 일본 돈은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되면 오히려 가치가 더 높아져요. 하지만 돈 중에는요, 안전자산이 아닌 돈들이 많이 있죠. 아르헨티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물가 상승률이 54%였습니다. 국가 부도도 여러 번 겪었죠. 지금도 그렇고요. 이건 돈이 풀린 결과입니다. 한국의 원화도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투자자들이 팔아버리죠. 4월 19일 이전에 한미 통화수합 이전에 환율이 치솟았던 거 생각해 보세요. 미국, 일본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한국도 무한정 돈을 풀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회사채 매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발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위기만 넘기면 다시 정상 가동할 수 있는 기업만 구제를 해야 돼요. 회사채를 사더라도 그렇단 말이죠. 이것은 굉장한 절제와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일단 이것을 시작하다 보면 이렇게 절제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정치적 압력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지요. 무조건 살리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은행은 정치로부터 상당한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그 덕분에 물가도 잘 잡았고 환율도 그럭저럭 잘 방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이 다시 정치에 휘둘릴까 봐 걱정입니다. 아니면 금통위원들이 스스로 정치를 할까 봐 걱정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 나라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금통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식견과 양심과 용기를 가진 분들이길 바랍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